인니가 가장 두려워했던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KF-21 전투기 엔진 전부 교체. GE의 큰 충격. 미국은 더 이상 KF-21 전투기 수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지난 달인 7월 19일, 대한민국의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른 초음속 전투기 KF-21. 이 KF-21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의 이목을 한눈에 끌었다. 특히 해외 안보 전문 매체에서도 한국 방위 사업에 큰 획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F-21을 개발했음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반쪽짜리 전투기 개발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유는 전투기의 핵심 요소인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외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KF-21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그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전투기보다도 국산화 비율이 높지만 엔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투기 엔진을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진정한 전투기 개발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국회 과기정통위 등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한 항공우주인 포럼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에서는 제트기급 첨단 엔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모든 전투기 엔진은 외산 엔진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항공엔진 제작은 소재 개발부터 부품 가공 기술, 설계 능력 등이 보장되어야 해서 개발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항공엔진 개발에 손을 놓고 있을수록 다른 국가들과 차이는 더 벌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500파운드급 엔진 개발도 완성하지 못했지만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10,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성공했다. 이렇게 한국의 항공엔진 기술력은 다른 항공엔진 개발 국가들의 기술력과 수십 년이 차이 난다. 이쯤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개발을 접고 외산 엔진을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항공엔진 개발 발표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며 이를 비판하기도 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엔진은 이미 다른 국가들에서는 수십 년 전에 개발에 성공했으며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당장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들의 엔진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의 핵심 전력의 핵심 부품을 다른 국가에 의존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핵심 부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즉,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변해가는 국가 정세 속에서 지속해서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을 다른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면 미래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 항공엔진 개발은 아직까지 기술력도 많이 부족하고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다. 물론 성공적으로 개발을 이뤄내리란 보장도 없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대로 손 놓고 의존만 할 수는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항공엔진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되 라이선스 생산이나 해외 투자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KF-21 개발로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고 우리나라 국방에 큰 획을 그은 것은 맞지만 핵심 기술까지 온전히 국산화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루빨리 항공엔진 개발이 이루어져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항공기 제작을 할 수 있길 바라본다. 2. KF-21 엔진 통합 개발 주도. 미 부품사 인수해 경쟁력 더 높아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올해로 설립 45주년을 맞으며 지금까지 9,000대 이상의 항공기와 헬기 등의 엔진을 생산했다.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해 1980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제휴로 F5 제공호용 제트 엔진을 생산했으며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기 수리온 위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갖고 있다. 특히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GE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엔진 부품 및 주요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라매와 수리온 개발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은 자주 국방력 강화는 물론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 및 기술력 향상 등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해군 군용 함정에 들어가는 LM-2500 등의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 중이다.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1차 발사를 거쳐오는 6월 2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 위성 발사체 KSLV 누리호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우주 발사체 추진 시스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의상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액체 로켓 엔진, 터보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처음으로 납품했다. 또한 2019년 주식회사 한화기계부문이 수행하던 항공기계 시스템 사업을 인수해 KF-21, 수리온, T-50에 탑재되는 항공기 구동, 유합, 연료, 착륙장치 등 사업을 확대해 그 의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기계 기술 집약체인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정밀 가공 등 기반 기술의 지속적인 축적과 오랜 시간 동안 글로벌 항공, 또한 설계 전문가 및 기술 명장 등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스페셜리스트를 주축으로 설계 생산 조립 정비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의 제공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019년 6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위치한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EDA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하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USA를 출범시켰다. 이번 인수로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과 프레센 휘트니 등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적 거점에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등의 확장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제품의 고난이도 가공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3.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KF-21 엔진 독자 개발 도전해야.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국산 전투기 KF-21에 장착할 엔진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청장은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군전력 발전 방향과 노후 전투기 조기 교체 방안 세미나에서 KF-21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엔진과 같은 핵심 구성품 독자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해 항공 분야 세계 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 고 말했다. 현재 KF-21에 장착되는 엔진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개발한 제품이다. 그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스마트 공군 혁신과 공중 우주를 포함한 전 영역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군 우주력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강 청장은 또 세계 방산 시장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 발전과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유무인 무기 체계에 복합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이런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공군 전력을 발전시키고 항공 우주 분야의 기초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4. 워썬더 에이펙스 프레데터 업데이트 공개. 밀리터리 액션 온라인 게임 워썬더가 차기 업데이트 에이펙스 프레데터를 공개했다. 가이즌 엔터테인먼트의 밀리터리 온라인 액션 게임 워썬더는 에이펙스 프레데터로 명명된 차기 업데이트가 12월 말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에이펙스 프레데터 업데이트는 가장 유명한 4세대 제트 전투기 F-16, E-29와 파나비아 토네이도를 포함한다.
이 전투기들은 많은 국가의 공군에 소속되어 다수의 전쟁에 참여해 전투 미션을 수행한 바 있다. 이 밖에 소련의 9A-350이 스텔라 10M이 대공 시스템, 이스라엘의 마가흐 7탱크, 일본의 서브아이 II APC 프로토타입 등 수십 종의 신규 탈 것도 포함돼 플레이어의 전술적 옵션을 확장해줄 예정이다. F-16 파이팅 팰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생산되고 사용되는 4세대 전투기다. 각각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버전의 F-16A 가워 썬더에 추가된다. F-16A는 여러 작전에서 그 능력을 테스트한 바 있는데 이스라엘 공군은 80년대 초 레바논에서, 미국 공군은 이라크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전투를 수행했다. F-16A는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운항 중이며 여전히 생산 및 현대화되고 있다. F-16A는 기본적으로 이륙 직후 거의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뛰어난 상승률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수한 조종성과 회전 속도를 유지한 채 쉽게 음속을 돌파할 수 있다. 아울러 사이드와인더 유도미사일을 장착해 순수한 요격기로 사용하거나 비유도식 폭탄을 장착해 지상 공격을 할 수 있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29는 F-16과 같은 해에 제작된 소련 전투기로 F-16A에 비해 훨씬 무겁지만 더 강력한 성능 덕분에 상승률과 최고 속도는 약간 더 좋다. 그 결과 이-29는 많은 에너지 손실 없이 마하 1 정도의 속도를 자유롭게 기동할 수 있다. 주로 요격기로 설계되었지만 지상 목표물을 위한 비유도식 폭탄과 S-24B와 S-8KO 같은 미사일을 장착해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파나비아 토네이도는 70년대 후반 유럽 국가들의 공동으로 개발한 가변식 다목적 항공기로 F-16, 이-29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